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있었던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끝나고 이제 여기저기에서 평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각 진영마다 이제 자신의 진영의 후보가 가장 잘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두 개의 평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하나는 이제 국힘당 대표 이준석의 평가입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이 토론회 1등이고 이재명이 3등이래요. 그래서 왜 4등이 아니라 3등이지 하고 봤더니 안철수는 평가도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자동 4등이고 이재명이 3등이래요. 이 인간 진짜 유치한 인간이죠. 당대표란 인간이 진짜 관종짓거리는 다 하고 뭐 하는 짓인가요 이게. 뭐 평가도 안 하겠다 이러고 평가절하 하는데 참 보면서 뭐 이런 인간이 당대표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나경원인데 존재감도 없던 아줌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윤석열 토론 점수가 A+이랍니다. 세트로 놀고 자빠졌어요 아주. 다른 관련 기사 댓글을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생각보다 토론을 잘했다, 뭐 지지하게 됐다 이런 소리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댓글들 보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치가 낮으면 저런 토론을 보고 잘했다, 생각보다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을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윤석열의 토론회가 왜 최악인지, 왜 한심한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유일한 네거티브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앞선 영상에도 설명했지만 이 4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네거티브를 시전한 게 윤석열이에요. 대선 후보 4자 토론회 4인 4색으로 이 4명의 후보는 각자 다른 전략과 속셈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이재명은 윤석열을 견제하려고 할 것이고 똑같이 윤석열은 이재명을 견제하려고 하겠죠. 안철수는 어때요? 안철수는 이재명과 윤석열을 모두 견제하겠지만 현재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범야권의 첫 번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윤석열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심상정도 안철수와 같은 입장으로 같은 진영의 이재명도 견제해야 되지만 상대 진영의 윤석열도 견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심상정이 안철수와 다른 점은 이 지지율의 차이죠. 안철수는 그래도 지지율이 2자릿수를 넘나들고 있지만 심상정의 지지율은 아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이 이재명을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상대 진영인 윤석열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이게 흐름만 잘 타면 안철수와 심상정, 이재명이 한 팀, 그리고 윤석열이 또 한 팀, 이렇게 해서 3대1의 구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흐름만 잘 타면 이 3명이 윤석열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연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3명 중에 아무도 윤석열에게 네거티브를 시전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받고 있는 의혹은 이재명보다 훨씬 많아요. 고발사주, 윤우진 관련 문제, 특활비 147억 문제, 김만배 녹취록 최근에 계속 공개되고 있죠. 장모 리스크, 부인 리스크, 거기다 무속 논란까지 걸릴 게 훨씬 많아요. 공격할 포인트가 많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어떤 후보도 윤석열에게 그런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혹들이 그냥 의혹이라서 안 했을까요? 아니면 윤석열이 깨끗해서 안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마찬가지 논리로 최근 이재명 후보의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심상정은 이재명 후보에게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아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공격거리인데 왜 안 할까요? 대선 토론회는 그런 걸 묻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후보들 사이에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굳이 우리 서로 네거티브 하지 말자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뭐 도장 찍고 이런 거 안 해도 서로가 기본과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이라고요. 전 국민의 40%가 보는 그 토론회에서 우리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미래를 보고 앞날을 보고 정책을 겨루는 그런 토론의 자리가 바로 대선 후보 토론회거든요. 앞날의 일만 토론해도 4명의 후보가 2시간을 겨루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 아까운 시간을 아무도 하지 않는 답도 없는 네거티브를 하는데 써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지 아시겠어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성숙했죠. 댓글들 보니까 뭐 이재명이 대장동 이야기만 나면 빤스런한다, 도망간다, 꼬리를 내린다 이러고 있는데 그 댓글 쓰는 사람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장동에 대해서 이재명이 작년부터 수차례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대선 후보 토론회까지 나와서 이 귀한 시간에 그걸 또 설명한다고요? 이재명이 뭐라 그래요? 네거티브 공격을 받자마자 점잖게 이러죠. 그런 이야기 말고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어렵게 마련한 자리지 않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뭐래요? 민생, 경제 다 중요하지만 대장동도 중요하답니다. 이건 정신 나간 인간이죠. 이게 뭐 개소리예요. 대선 후보가 무슨 청문회 자리인가요? 자기가 아직도 검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자리가 아닌데 말이죠.
미국의 더 힐이라는 정치 외교 매체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교 분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매체에서도 주목한 게 윤석열의 검사 본능이에요. 사회 경력이라고는 검사가 다인 게 그 자체로 리스크다.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다라고 미국의 매체가 소개를 한 겁니다. 보수 언론지인 뉴데일리는 굳이 이 더 힐의 기고한 사람이 한국인 교포다 막 이러면서 평가절하하고 뭐 이러고 보도를 냈던데,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더 힐이라는 매체의 이름으로 나온 게 중요하죠. 어떻게든 물타기를 하고 싶은가 본데 뭐 거긴 그런 언론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 김건희의 윤석열까지 지금 외신의 보도를 타고 있어요. 하나같이 부정적인 반응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외신들은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의심할 거예요. 진짜 국제적인 개망신 다 시켜주고 있는 부부죠. 윤석열의 수준이 딱 이런 수준인 겁니다.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윽박 지르고 무대뽀처럼 밀고 나가는 거. 검사로서는 특수통인의 뭐네 어쩌면 하면서 뭐 좋은 평가를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도자로서는 최악 중에 최악인 거죠. 윤석열이 이제 물꼬를 텄으니 다음 토론회에서는 다른 후보들도 네거티브를 준비해올지도 모르겠어요. 네거티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토론회, 첫 번째 주제부터 네거티브를 시전, 대선 토론이라는 중요한 자리의 수준을 혼자 떨어뜨린 게 바로 윤석열식 토론입니다. 두 번째, 철철 넘치는 무식함이죠. 아리백이라든지 EU 텍소노미, 청약 만점, 커트라인, 대답 하나도 못했죠. LTV 80% 90%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댓글들을 보니까 네티즌이 아리백이 뭐냐 나도 몰랐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달고 있는데, 정신들 차리세요.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입니다. 당신들이 모른다고 윤석열도 몰라도 된다는 논리가 말이 되나요? 니들이 의료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의사가 몰라도 된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예요? 의사는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지만 대통령은 한 나라의 생명을 다룹니다. 대통령은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이에요. 악기 파트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까지 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한 자리라고요. 근데 국힘당은 이제 막 악보 보는 법을 배우는 인간을 지휘자 자리에 놓겠다는 건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준비해온 질문도 제대로 못 외워서 누가 써준 거 읽느라고 카메라에 정수리만 보여요. 그런 장면도 몇 차례 연출이 됐었죠. 아리백이나 EU 텍소노미 일반 국민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 후보는 알아야죠. 특히 스스로 원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마치 무슨 자신이 원전 전문가인 양 떠들어댔던 윤석열이라면 더더욱 알았어야죠. 근데 윤석열이 뭐래요? 모를 수도 있지. 당당합니다. 모르면 설명해 주는 게 예의랍니다.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무식이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엉뚱한 대답만 했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반대로 낸 공약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에요. 깊은 고민과 공부를 통해 낸 공약이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가 질문한 청약 점수도 그래요. 청약 만점? 모를 수 있다 칩시다. 과거에 그쪽 당 후보는 버스비가 70원이라는 후보도 있었고, 대통령까지 했다가 이제 503호로 들어가셨던 그분은 서민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놓고 최저시급도 몰랐었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쪽 당의 어떤 전통이니까 모를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본인이 마치 청년들의 삶에 엄청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민지야 뭐 이러고 있다가 이대남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하면서 군필자들에게 청약 점수 5점에 가산점을 주겠다 뭐 이러더니 청약 만점이 얼마인지도 몰라. 합격 커트라인도 몰라. 그러면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무식한 거예요. 당신들은 그런 거 몰라도 되지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그거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니들이 모른다고 윤석열이 몰라도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동산 관련된 질의를 할 때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가 LTV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짧은 논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LTV가 80%냐 90%냐 이런 질문을 해요. 윤석열한테 그걸 왜 바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뭐래요? 자신은 공약 발표 때부터 줄곧 80%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다시 물어요. 그 뒤로 90%로 변경하셨잖아요 라고 물었더니 윤석열이 그런 적 없대요. 팩트는 뭔가요? 이재명 후보의 말이 맞았죠. 언론에서도 JTBC에서 이미 보도가 나왔던 거예요. 윤석열 후보 측이 80에서 90%로 변경했다라고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토론회에서 말을 했죠.
이게 윤석열의 입장인지 아니면 국힘당 선거 캠프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윤석열은 자신의 공약에 대한 이해나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역시 무식한 거죠. 어제였나요? 국힘당 내부에서도 글이 하나 나왔어요. 윤석열은 무능무지한 후보다. 그리고 토론 다음 날인 2월 4일 일부 친박단체가 윤석열을 맹비난하며 이재명을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일부라고는 하지만 보수진영 7개 단체와 30개의 시민단체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라고 해요. 제가 진짜 박사모, 박근혜 서포터즈가 국힘당을 비난하고 민주당이 입당하는 날이 올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구나. 그게 바로 윤석열의 힘이에요. 그만큼 윤석열이 수준 미달이고 모자라다는 거예요. 토론회 보면서 지들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거죠. 저런 인간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정권 교체를 한다? 정권 심판을 한다? 자기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서포터즈가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일이 벌어진다라고요. 그리고 국힘당과 국힘당 지지자님들 이재명 욕하기 전에 국힘당이나 좀 돌아보세요.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변변한 후보 하나 못 내놓고 저런 걸 데려와다 대표로 씁니까? 후보로 쓰고. 덮어놓고 저런 바보가 잘한다라고 빨아주기엔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계속 볼게요. 윤석열의 세 번째, 막 던지는 공약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원전 확대, 선제 타격론, 청년 원가주택, 종부세 폐지. 이게 어제 토론회에 나왔던 윤석열의 공약들입니다. 짧게 하나씩 볼게요. 먼저 사드 배치와 원전 확대. 윤석열은 뜬금없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SNS에 딱 6글자 올렸어요. 고고도가 어쩌고 저고도가 어쩌고 뭐 사드의 기능이 어쩌고 하면서 토론회 보니까 이재명한테 뭐라 그래요? 사드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러고 으름장을 놓죠. 가짜나서 진짜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런 거 다 윤석열의 말이 맞다라고 칩시다. 윤석열의 말이 다 맞다라고 치고 윤석열에게 2개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이 외교, 경제적으로 보복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건가요? 문재인 정부가 좋아서 친중을 한 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제1의 무역 파트너가 중국이기 때문에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 중에 중국이 미국의 2배입니다. 우리나라 최강 산업인 반도체는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보다 6배가 많아요. 이것도 다 설명을 했었죠. 이런 중국과 무역과 외교가 막히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이 하는 것처럼 반중 감정 이끌어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그때 중국 관계 어떻게 할 건가요? 그때 가서는 본심이 아니었다, 잘 지내보자, 오해였다, 또 이럴 건가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부분 중국 싫어한다라는 발언은 또 어떻게 할 건가요? 그때 가서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이럴래요? 박근혜 정부 때 혐한령, 한한령 해가지고 국내 기업들 타격받은 거 기억 안 나세요? 막무가내로 반중 감정 일으켜서 표만 얻어내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에게 뭘 믿고 나라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2번째 질문, 사드 배치한다라고 칩시다. 사드 어디에 배치할 건가요? 토론회에서 뭐 강원도든 충청도든 필요하면 할 거라고 했죠. 딱 지형을 한번 정해주세요. 사드 배치 어디에 할 건지.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지역 선정하고 그 지역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고 설득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공약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아마 모든 이들이 인정할 겁니다. 괜히 반중, 반북 정서 불러일으켜서 표 얻고 대통령 되면 공약 슬쩍 철회하고 그때 가서 공약은 공약일 뿐이었다 이러고 있지 말고 딱 어디에 사드 배치할 건지를 밝히시라고요. 원전 확대 문제 마찬가지예요. 아리백도 모르고 텍소미도 모르지만 원전 전문가를 자처하는 윤석열 씨, 원전 확대 다 찬성하고 동의해드릴 테니 그 원전 우리나라 어디에 지을지 지역을 딱 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발표하시고 주민 동의 구하시고 그러면 능력 있는 대선 후보라고 저도 인정하고 제 한 표를 윤석열 씨께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도저히 못하겠네요. 아무튼 이건 취소하고 청년 원가주택,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윤석열이 말하는 청년 원가주택 공약,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청년들이 20년 동안 한 달에 250만 원을 내야 한답니다. 심상정이 이렇게 말해요. 청년들이 한 달에 250만 원을 어떻게 20년 동안 내냐. 그 공약은
일부 금수저에게만 해당되는 공약 아니냐라고 했던 윤석열이 뭐라고 해요? 청년들은 계속 일을 하고 돈을 벌 거기 때문에 낼 수 있다라는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매달 250만 원씩 20년 내야 한대요. 그 공약 동의하시나요?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청년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이라는데 윤석열 지지하는 우리 청년들 한 달에 250 정도는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 훌륭한 후보가 토론 잘하시는 그 후보가 낸 공약인데 한 달에 250 정도는 다들 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돈 계속 벌 거니까 250만 원은 부담할 수 있다고 윤석열이 말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제 뭐 집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250만 원씩 한 달에 꾸준히 내면서 20년 동안만 내면 돼요. 이게 청년들을 위한 공약 맞습니까? 종부세 폐지는 어때요? 요즘 월세 사는 청년들 많죠. 보통 서울의 월세가 제가 알기로 한 5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사이인 걸로 아는데 수도권 기준으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1년에 얼마예요? 최소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월세가요. 종부세는 25억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이 1년에 50만 원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뭐래요?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고 폐지해야 한답니다. 장난하는 거죠, 지금. 집 없어서 월세 사는 사람들도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집세를 내는데 25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1년에 50만 원 내는 게 세금 폭탄이라고 폐지를 한대요. 이게 윤석열의 인식이에요. 이게 윤석열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재산세와 합쳐서 적절한 과세를 하겠대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심상정 의원이 지적했듯이 아예 예산이 사용되는 곳 자체가 다른데 뭘 합쳐서 뭘 과세를 하고 뭘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거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자기도 말을 못합니다. 자기 공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제 토론회에는 안 나왔지만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외국인 건보료도 손보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놓았었어요. 이게 또 코미디죠. 중국인들을 저격하고 반중 정서 조장하려고 낸 두 번째 공약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외국인 건강보험은 지금 4년 동안 1조 5천억 넘는 흑자를 기록 중이랍니다. 일부 몇몇 사례들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면서 국민들의 분열 감정, 반중 감정 일으키는 저질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윤석열, 이준석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공약을 윤석열이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평균이 한 달에 11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세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는 재산이 60억인데 건강보험료 7만 원 낸답니다. 누가 누구의 건보료를 바로잡고 손을 본다는 거예요? 지 부인 건보료나 손보세요. 재산이 60억인데 한 달에 건보료 7만 원 내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뭐 누구 건보료를 손본다는 건지 양심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장모, 의료인도 아닌데 요양병원 세워서 국민들의 돈으로 건강보험료 22억 꿀꺽한 사람이잖아요. 같이 일한 동업자들 다 구속됐는데 윤석열 장모만 혼자 무죄 판결 받았죠. 누가 누구 건강보험료를 지금 챙긴다는 거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캠프에서 써준 대로 읽지만 말고 대가리로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라 이런 거예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면 자기 부인, 자기 장모 바라보면서 이런 공약 못 내놓거든요.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건지 지가 바보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힘당은 또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와서 대통령을 만들려는 건지 또 그 개돼지들은 이런 걸 두고 토론을 잘했대요. 진짜 대환장 파티입니다. 대환장 파티. 마지막 네 번째, 윤석열의 토론이 최악인 네 번째는 뭐 이건 감정적인 거긴 한데 기본 태도의 문제예요. 윤석열이 덩치가 크다고 하죠. 꽤 몸집도 있고 살도 좀 쪘다라고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술을 드시니 뭐 살찔 수 있어요. 살찐 중년 남자들이 전철에 앉을 때 다리 벌리고 앉는 거 뭐 흔한 일이죠. 윤석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쩍벌 대열에 합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선 에티켓, 매너라는 게 있죠. 공적인 자리에서 쩍벌을 계속 시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다행히 이번 토론은 서서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 아름다운 쩍벌은 보지 못했지만 또 다른 윤석열의 트레이드마크 노마스크는 볼 수 있었죠. 토론회 전 인터뷰에서 모든 후보가 다 마스크를 썼는데 윤석열만은 노마스크였어요. 과거에도 윤석열 노마스크 논란은 몇 번이나 나왔던 이슈고 최근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 QR코드도 안 찍는 그런 아주 신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었고요. 노마스크 논란도 그럴 수 있어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당당한 검사의 태도, 나는 그래도 된다는 특권의식, 멋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토론에서 뭐 한 가지 안 불편하셨나요?
저는 TV 본방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조용한 밤에 PC로 혼자 이어폰 꽂고 토론회를 다시 보는데 귀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어디선가 듣기 싫은 헛기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윤석열 기침 소리였죠. 다른 사람이 발언할 때 계속 헛기침하고 코 훌쩍거리고, 이게 핀마이크라서 소리가 다 적나라하게 들어갔거든요. 기침이 나면 물을 마시든 아니면 훌쩍거릴 거면 양해를 구하고 코를 풀고 오든, 2시간 내내 그게 뭐 하는 건가요? 매너 없이.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질문을 할 때 윤석열의 태도, 시선이 원고에 가 있습니다. 다른 3명의 후보는 질문을 할 때 상대의 눈을 보면서 해요. 근데 윤석열만은 원고를 그대로 읽고 정수리를 카메라에 드러냅니다. 기본적인 애티튜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은. 그런데도 언론들, 국힘당 인물들, 댓글 부대들 묻지마 빨아대고 있고, 자, 개 돼지들이 뭐라고 해요? 윤석열이 토론을 생각보다 잘했답니다. 아니, 윤석열은 니네 후보잖아요. 니네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낮으면 이런 토론을 보고 생각 없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저런 덜 떨어진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해외 외신들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진짜 국가 망신입니다. 어떤 댓글을 보니까 뭐 전과 4범이 대통령 되는 게 더 국가 망신이라고요? 전과 13범 이명박도 대통령 하는 나라예요. 전과 13범은 되고 전과 4범은 안 돼요? 생각을 좀 하고 글을 쓰시라고요. 지금까지 윤석열의 토론이 왜 최악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개 돼지들은 아몰랑 그래도 난 윤석열 찍을 거야 빽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에게 투표를 하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하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 수준 높은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믿어요.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 공유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